한국당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자, 그 파트너가 되실 분, 이분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오늘에만 김성태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만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우원식 대표한테 인사하러 왕고 만났고, 네.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 상견례 하면서 만났고, 그죠? 네, 그 앞에는 전화 통화도 한번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잘 아시죠, 김성태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인연도 좀 많으세요? 제가 17대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예.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 쪽 간사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비정규직법 협상을 했는데 그때 한국노총에 계셨죠, 사무총장인가? 그렇죠, 사무총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법안 협상할 때 한국노총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걸 같이 했고요. 예. 그 전에는 제가 서울시의원을 했는데 예. 그분도 그 후에 서울시의원을 한번 했어요. 네, 뭐 그래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지역구가 노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서울 강서예요. 예. 강서와 노원이 굉장히 비슷한 동네입니다. 교육열이 한편으로 굉장히 높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예.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서요. 예.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그 임대 아파트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 예. 같이 협의를 한 적이 꽤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나 저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이죠. 네. 근데 오늘 두 차례 만남을 보도한 걸 보니까 서로 뭐 기싸움이 팽팽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까? 근데 뭐 그런 면이 있죠. 이게 비슷한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좀 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닥치면 한번 쾅 부닥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은 뜻이 잘 통하고요. 협상이 되는 파트너입니다. 예. 그분은 노동 현장의 갈등 현장에서 뼈가 굵었는데 저는 환경운동하면서 환경과 개발 그리고 노동 관련한 갈등 현장에서 저도 뼈가 굵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정우택 원내대표보다는 훨씬 낫습니까? 낫다 틀리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제 합리적인 분이지만 그 정우택 원내대표 하던 기간이요. 예. 갈등이 아주 심했던 기간 아닙니까? 예.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촛불로 불타오르던 기간이었고 예. 또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렇게 변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그 원내 전술이 아주 경직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런 반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2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야당이라고 하는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서 그때랑 운영하는 방식이나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친서민 또 노동 친화적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신임 대표가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막중하게 갖고 있는데 합리적인 야당이라는 야당으로 탈바꿈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 친서민 철학, 뜻을 공유한다, 협상이 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정작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거다. 잘 싸우는 나는 투쟁 전문가다. 이 계속 투쟁을 강조하는데. 네, 이 잘 싸운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발목 잡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하. 합리적 타협의 장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기존 자유한국당이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경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를 주로 했는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결국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다시 이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김성태 대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대화 타협 이렇게 해왔던 분이고 그걸 통해서 승리했던 경험도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얘기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왕년에 그 민주화운동의 투사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사와 투사가 한번
그 배짱을 열어놓고 네. 잘 싸워보자. 예. 잘 싸워보자는 말은 잘 타협해보자 이런 말하고 또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 후에 첫 정기국회 그리고 12월 임시국회까지 사실 국정감사 뭐 제대로 못했고 예산안 하나 통과시킨 거 외에는 지금 별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적한 현안 뭐 일단 연내에 뭐 한두 개라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예산안은 과반이면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은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협상을 잘해서 하면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법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5분의 3, 그러니까 그렇죠. 180명이 동의를 해야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사위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위원장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지금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21석이어서 여소야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데 자유한국당도 그 116석이고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김성태 신임 대표와 원내대표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친서민 또 노동운동 출신이 이런 서민들의 삶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통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성태 대표도 이제 그런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싸울 건 싸우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풀어나가자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뭐 이런 거 혹시 안 될까요? 지금 사실 개헌 문제,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도 남아있고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 등등 지금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산적해 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뭐 규제 프리존 등등의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뭉뚱그려서 뭔가 빅딜 이런 거 좀 안 될까요? 몇 가지라도 해보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프리존법은 저희들이 되게 반대했던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 법 그 자체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도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대안입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논의할 수 있고요. 서비스 발전법도 특히 이제 의료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독소 조항을 빼면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해보겠다. 그것도 이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이건 꼭 해봐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 여기에 삶을 제대로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알겠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파트너로 김성태 신임 대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움직이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 선출됐는데 그거 좀 분석해 봅시다. 뭐 많이 뉴스 보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요. 이번 경선에는 뭐 친박, 친홍 이렇게 프레임이 나왔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 비박 프레임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뭐 친박의 홍문종 의원이 한 35표 얻었죠. 친박의 영향권 좀 살아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고 중도 단일 후보가 한성규 후보였어요. 17표였는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좌장격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뭐 정치적으로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상징, 세력, 비전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부활의 기미가 있는데 이걸 다 잃은 것이고 이게 이번 뭐 원내대표 경선에서
홍문종 의원이 보여준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거꾸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홍문종 의원이 며칠 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친박은 이제 없다. 그런 그렇죠. 얘기 하더니 예. 그게 현실인 것이 드러났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개파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생기겠죠. 친홍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든 야든 어느 정당이든 간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주류 비주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든 재편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친홍, 비홍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바른정당에서 다녀온 복당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면 아마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쪽 하고 조금 유연한 쪽으로 갈릴 가능성은 있죠.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TK가 무주공산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음 총선에는 대구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갈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그 TK는 홍준표 대표 뜻대로 된다면 홍 대표 중심, 나머지 뭐 수도권하고 PK는 원래 또 좀 다르게 가고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친박은 없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신주류 뭐 일부 언론은 홍준표 플러스 김무성 연합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그렇죠. 친박하고 경쟁할 때는 홍준표 김무성 연합이었는데 친박이 사라지면은 그 연합이 계속 갈까 그거죠. 예. 자, 예. 김성태 의원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이분 캐릭터와 이력 자체가 아주 독특합니다. 한나라당부터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보면은 이 당은 TK 원조 보수를 축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PK 보수하고 연대 경합하는 형국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보면은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은 강남도 아니고 서울 강서을 지역구예요. 그렇죠. 중동 건설 노동자 출신이고 말 그대로 흑수저죠. 정책위 의장이 조금 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기 시흥의 함진규 의원이에요. 둘 다 수도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도 어떤 접경 지역이라든지 도농 지역이 아니라 시흥 같은 경우에도 서남부 지금 여권 강세 지역이거든요. 지금까지랑은 좀 다른 컬러의 그렇죠. 원내 지도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쪽은 좀 이러면 한쪽은 다르게 가는 컬러였는데 이번엔 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보통은 김성태 원내대표면 정책위 의장 런닝메이트는 한 TK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느 때가 생각이 났냐면은 참여정부 때 이재호 의원이 원내대표 하던 시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이재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민중당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 국회의원인데 강남이 아니라 은평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기존의 이게 한나라당 문화하고는 다른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았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네. 그때하고 유사점이 보이네요. 기존의 한나라당하고 다르다는 점에서는 강경 보수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전투력을 그렇죠. 앞세우는 것은 뭐죠? 이재호 의원도 그랬습니다.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통 보수하고는 컬러가 다른데 전투력은 뭐 말하자면 웰빙 보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이럴 것 같아요. 당장은 일단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 특히 원내 지도부가 느슨했던 면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 어떻게든 좀 다 잡아야 되겠다. 다 잡으려고 하면은 야당은 여당하고 싸우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자기들끼리 뭉치는 데는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좀 이게 전열이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쯤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할 거예요. 김성태 의원이. 이분이 뭐 친서민, 친노동자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뭐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환노위에서 올해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보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장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투쟁력, 성실성, 스킨십 이런 건 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어떤 좀 전략적 행보라든지 큰 그림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는 조금 보여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원내대표라는 거는 그냥 투사 행동대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사령탑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그럼 하나의 포인트가 더 김무성 의원이 이쪽에서 조금 영향력을 확보할 공간이 그 지점에서 열리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와는 다른 컬러라는 점에서 뭔가 다른 모습, 다른 정치 좀 일단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